어제 준비기일이죠. 탄핵 심판을 할 때 두 번의 준비기일이 있었는데 12월 27일 날 있었고 어제 1월 3일 날 1시간 20분 동안 이미경 헌법재판관 사회로 준비기일이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는데 거기서 이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헌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인가? 그랬더니 국회 측 대리인이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다 라고 답합니다. 이 사실상 철회한다라는 게 뭡니까? 사실상 영어로 하면 as a matter of fact, 그냥 없어도 되는 말입니다. 철회한다라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철회한 겁니다. 내란죄를 다투지 않겠다는 주장인 거죠. 내란죄를 다투지 않겠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파장을 가져올 건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앞으로 1월 14일 날 첫 번째 심리기일, 첫 번째 심리를 시작으로 일주일에 2번씩 당분간 심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례에서는 총 17번의 심리, 공판이 아니라 여기서는 심리라고 하죠. 17번의 심리를 거쳐서 91일이던가요? 90여일 만에 종국 결정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빨라질지 느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뭐 특별히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느려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예견된 대로 예상했던 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깔고요. 제가 지난 이슈독 6회 때 이걸 이미 이야기를 했었어요.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 흠결이 보였습니다. 일단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등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흠결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일반 심판의 경우에는 탄핵 심판 말고 일반 다른 심판의 경우에는 심판 청구의 보정이라는 게 가능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보정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검찰의 공소장 변경 같은 겁니다. 본질과 내용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일부 수정하는 걸 허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반 심판에서 가능한 거고 헌법재판소법에 탄핵 심판은 일반 심판이 아니고 특별 심판입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그래서 거기서는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탄핵소추안, 그러니까 탄핵소추 요청서로 가죠. 거기서 보정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탄핵소추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심각하게 흠결이 있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보정할 절차가 없기 때문에 기각을 하고 다시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동의받아 가지고 만들어 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겁니다. 근데 뭐 물론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만.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었나요? 국회에서 가져온 내용 중에서 탄핵소추안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한번 볼게요. 국회 탄핵소추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크게 1번 항목과 2번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항목을 보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에 보면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로 명확하게 내란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리인들, 그러니까 청구인 측이라고 하죠. 정청래를 비롯한 변호인들이 임의로 저렇게 바꾸거나 회피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놓고 그걸 뺍니까? 국민을 기망한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 이재명 대표는 뭐 했습니까? 내란 진압에는 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 맨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죄에 동조하고 있다는 등, 내란 공범이라는 등 그런 말을 하루하루 하면서 국민들에게 매일매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민주당이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까? 내란죄는 탄핵 심판에서 안 다뤄요?
지금까지 그럼 했던 말들은 다 뭡니까? 가장 중요한 사유를 탄핵 심판을 하는데 다루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하죠. 아니, 국민을 기망한 거다. 그렇게 된 거면 애초에 탄핵 소추안 자체부터 다시 가야지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민주당 측 주장이기도 한 건데요. 앞으로 민주당이 이런 말을 할 건데 오늘 노정면 대변인의 주장의 요지는 이겁니다. 아니, 탄핵 소추와 관계 탄핵 심판하는 데 있어서 청구인 측의 주장은 거기서 내란죄 범죄 행위가 하나도 빠진 거 없다. 그대로 다 들어간다. 다만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게 아니라 급하게 헌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퉈보겠다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설득력이 없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더 논의할 게 없습니다. 탄핵소추 사유가 내란죄 때문에 탄핵소추한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란죄 때문에 탄핵소추를 해놓고 매일매일 국민에게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 동조자, 내란 공범 이렇게 하루하루 내란 해놓고 정작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해야 하는 그 사정에서 갑자기 내란죄는 다투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매우 무책임하고 이 부분 민주당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정치적인 거를 이따가 다시 또 다뤄볼게요. 이거는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사유를 봅시다.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때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사유 중에서 무려 5개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4개가 다 내란하고 들어갑니다.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 내란 가담자라고 해서 탄핵한 겁니다. 내란 이후 한동훈과 같이 여기서 내란이 또 들어갔죠. 그다음에 내란죄 상설특검 추진 의무 방기로 여기 또 내란죄 들어가죠. 그다음에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한 점 여기도 내란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면 내란죄를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다투지 않는다는 말은 한덕수 탄핵 소추 사유는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란 빼면 한덕수 탄핵 소추 사유는 애초에 불성립입니다. 한덕수 탄핵 소추 사유가 불성립이니까 저건 그냥 각하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논리가 그대로라면. 윤석열의 내란죄를 다루지 않으면 한덕수의 탄핵 소추 사유는 각하해야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덕수의 탄핵 소추 사유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한덕수의 탄핵 심판을 각하한다면 그 다음에는 최상목이 대행의 대행으로서 결정했던 헌법재판관 2명의 임명은 정당성을 잃어요. 그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참여할 자격을 잃을 겁니다. 이건 어떡하죠 또? 이런 멍청한 바보 같은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죠? 저는 정말 깝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 사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아무도 인용 안 하고 있는데 읽어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탄핵 소추 사유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7년 2월 1일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서 주장한 소추 사유 중 소추 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판단 범위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탄핵 소추 의결서, 그러니까 국회의 탄핵 소추 안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새로 집어넣었던 부분은 탄핵 심판에서 제외하고 심판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없던 내용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한 거를 빼놓고 그거는 들여다보지 않고 그거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심판했다는 소리입니다. 이번에는 있던 걸 뺀 거잖아요. 이번엔 탄핵 소추 안에 나오는 내용을 빼버린 거예요. 그 내용을 뺀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소추 사유를 변경한 겁니다. 아주 중대한 변경이죠. 소추 사유의 안꼬를 빼버린 겁니다. 소추 사유의
안고를 뺐는데 이게 허용되겠습니까? 없는 걸 집어넣는 것도 허용되지 않지만, 그리고 있는 걸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지만, 있는 걸 빼버린 것도 허용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게 박근혜 판례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판례, 박근혜 탄핵 심판 결정문 판례를 볼 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입니다. 그래서 청구인 측이, 국회 측이 아무리 내란죄를 빼달라고 한들 빼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빼려면 저 박근혜 탄핵 심판 결정문 사례와 배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빼는 게 가능한지를 헌법재판소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근데 설명할 근거가 없을 겁니다. 없던 사유를 새로 집어넣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변경하는 것, 있던 사유를 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 박근혜 판례에서 이미 나온 겁니다. 자, 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보기에는 각하할 사유가 됩니다. 각하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하 주장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을 때 뭐였습니까? 전부 다 내란죄 하면서 통과시킨 건데, 아니 정작 내란죄를 안 다투겠다는 게 이게 말이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죠. 그래서 각하를 해도 할 말이 없는 이야기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하자가 있는 주장을 아주 태연하게 사실상 철회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이라는 말은 필요 없고 철회를 해버린 거죠. 황당하네요. 황당한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본적인 입장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고 탄핵돼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심판에서 결국은 파면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결론을 미리 내놓고 과정을 짜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정도 흠결이 없어야죠. 그리고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되고 흠결 없는 과정을 통해서 탄핵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그 탄핵이 정당성을 인정받고 국민들의 수긍과 동의도 따르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대한 실책을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정청래와 그 변호인단이 중대한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이 개인의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또 해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청구인단, 정청래를 비롯한 탄핵 심판 청구인단이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 소추안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내란죄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각 국회의원들의 권리를 무단으로 침해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권한쟁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걸 이유로 각하하자는 이야기가 각하될 수밖에 없고 새로 탄핵소추 받아와라 라고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탄핵소추 받아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심각하게 상황을 꼬아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꼬아버린 이 상황에 빌미를 준 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청구인 측 정청래와 청구인 측 변호인단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결정을 아직 내리는 게 아니라 증거나 쟁점에 대한 정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의견들을 물어봤죠. 그것들을 헌재가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다 듣지는 않아요. 결국은 결론은 헌재가 내리겠지만,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내란죄를 뺀 결정이 난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14일 날 첫 번째 심리죠. 첫 번째 심리가 있는 날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맹렬한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권한쟁의 청구도 당연히 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원장,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그 사람들 국회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 202명의 표결로 결정된 탄핵 소추안을, 그 소추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탄핵 소추 사유를 임의로 철회한 겁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철회가 철회 말고 무슨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상 철회는 철회와 다른 건가요? 사실상 철회가 아니라 정확하게 철회입니다. 철회를 임의로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노정면 대변인, 민주당 노정면 대변인, 원내대변인이죠. 원내대변인이 한 말 중에서 내란죄로 다투지 않겠다는 거지 내란이 아니라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내란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위증교사죄가 성립 안 하는데 위증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장난인 겁니다. 노정면은 말장난으로 회피를 한 거고, 내란죄를 다루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중대한 탄핵 소추 사유로 내란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루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루지 않을 방법은 없어서 이걸 반드시 다뤄야 하는데, 사실상 철회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버렸으니 골치 아플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정치적 책임 이야기를 합시다.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입만 열면 하는 말이 뭐였죠? 내란 진압, 내란 동조 세력, 내란죄 잔당, 이런 말 했죠. 매일매일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뭔 표결 같은 거 할 때 박찬대 의장석 앞에 가가지고 내란 동조 세력이요, 막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치죠. 이 말 다 어떻게 할 거죠? 내란죄를 안 다퉈요? 내란죄를 안 다퉈요? 지금까지 해 뱉은 말들은 그럼 뭡니까? 하루하루 뱉은 말들은 국민에 대한 기망이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정말 깝깝한 이런 깝깝한 결정을,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결정을 어떻게 국회의 동의를 새로 받지 않고 내란죄를 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당키 납니까? 전 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청구인 측, 그러니까 국회 측 그쪽 변호인단에 헌법재판관 출신 여럿 있잖아요. 김희수 재판관도 있고 송던 재판관도 있죠. 아니, 이 양반들은 다 뭐 했답니까? 이게 이런 황당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자,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내란죄 안 다퉈? 내란죄는 문제 아닌가? 내란죄 철회, 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내란죄를 안 다투고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습니까? 내란죄를 안 다투고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합니까? 내란죄라는 게요, 제가 그 내란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란죄가 이겁니다. 형법상의 내란죄인데요. 내란죄 성립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국가 권력을 배제할 목적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인가, 이걸 다퉈야 됩니다. 근데 국헌 문란이라는 게 뭐냐면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건 아니죠. 그러면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 부분일 겁니다. 헌법기관, 여기서 헌법기관이라 하면 선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겠죠.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내란죄 성립입니다. 이걸 안 다투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안 다투고 그러면 뭘 다툴 수 있죠? 형법상의 내란죄가 이건데, 이걸 안 다투면 뭘로 대통령을 탄핵합니까? 대통령 탄핵 사유 다시 가볼까요?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를 보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해가지고 비상계엄의 준비, 전국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무장병력에 의한 폭동, 국민의 저항과 국회 신속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전부 다 내란 범죄와 관계됩니다. 헌법기관을 폭력으로 강압하는 거에 해당하죠. 내란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 여기도 역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상계엄 선포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게 다 내란죄예요, 내란죄. 근데 내란죄를 뺀다고요? 이거 내란죄를 헌법재판소가 1월 14일 날 결정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N역향님 내란죄 여부를 다투는 건 법원이라는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법원이죠. 근데 내란죄에 대한 판단 없이 탄핵소추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란죄 없이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에 분명히 내란죄로 탄핵소추를 했어요. 그걸 안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내란죄에 대해서 최종적인 법적인 판결은 당연히 법원에서 합니다. 그렇죠? 법원에서 하는 거 맞고요. 근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도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는 결정을 하려면 내란죄에 대한 언급 없이, 확인 없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가 내란죄에 해당하니까 이게 이 말씀이 설마 이해가 안 가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N역학님 말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법원에서 3심까지 가가지고 내란죄가 최종 확인되는 그것까지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1심까지도 결론이 안 나와도 좋고 이미 충분히 많은 증거들과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탄핵에 족할 수 있는 겁니다. 위헌과 위법의 중대성만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 파면 사유가 됩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내란죄와 관계된 걸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다투겠다 그러니까 황당한 겁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걸 받아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받아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받아주게 되면 도저히 앞으로 어떡하죠?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볼게요. 야, 우리 집에 도둑 들었어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절도죄로 신고를 한 거죠. 우리 집에 도둑 들었어 하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가가지고 이제 법정에 가가지고는 사실은 그 절도죄 말고 절도죄는 다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도죄로 신고해놓고 절도죄를 안 다투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너무 당연한 걸 크게 착오를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깝깝합니다. 아니,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윤 대통령은 큰 잘못을 했고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 과정이 정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방어권을 충분히 인정해 주는 한도 안에서 듣고 정확하게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골치 아플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불안합니다. 왜 이런 무모한 그런 결정들을 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도 이건 주로는 민주당 측 입장이겠습니다만 탄핵 심판을 하루라도 더 빨리 끝내고 싶어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죄를 다투려면 수없이 많은 증인들을 부르고 그다음에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까지 또 지켜봐야 되고 거기서부터 증거도 가져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그건 빼고 일단 위헌 위법한 것들이 확인된 것들만 먼저 보겠다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런 심정이 있다고 해도 내란죄과 같이 여전히 원래의 탄핵 소추 사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심리를 할 때 순서를 입증된 것부터 먼저 하나하나 해가지고 탄핵에 이르는 사유까지를 먼저 입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뺐죠?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당연히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권리를. 근데 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만 그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닐 겁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아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이름으로 탄핵소추안이 갔기 때문에 국회의원 1인 1인들이 아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황당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스펙터클합니다. 하루하루가 스펙터클인데 헌법재판소 과정에서 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절도죄로 신고해놓고 절도죄는 재판 과정에서 다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탄핵 소추안을 할 때 주요 사유가 내란죄였는데 내란죄는 다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각하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하 못할 겁니다. 각하 못할 텐데 각하하면 더 끔찍한 혼란이 올 거니까.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내란 수견이, 내란 우두머리니, 내란 동조니, 내란 잔당이니, 내란 진압이니 이런 표현 지금까지 썼던 거 전부 다 심각한 국민 기망이 돼버립니다. 이 부분 어떡하죠? 이 사람들 국민한테 석구대죄 합니까? 국민들이 이 사람들한테 피해보상 청구해야 되나요? 최고위원 회의마다 이재명 대표는 가는 곳마다
내란 했잖아요.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하는데 내란을 안 다투는 이 상황에서 내란죄를 그렇게 입에 달고 다녔는데 이거는 심각하게 국민을 스트레스 받게 만든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골치 아플 겁니다. 골치 아플 건데 아무튼 어떻게 해야 현명한 결정인지 저는 이제 와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성립 안 합니다. 지금 내란죄를 안 다투는 경우가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각하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죠. 내란 동조 때문에 그게 탄핵 사유니까. 저는 민주당의 역풍이 심각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심각한 역풍이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용기 백배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법 전문 학자들, 헌법학자들이나 법학자들 사이에도 아마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분분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례로 다시 가보면 그때는 수사가 꽤 진전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몇 달의 일들이 진행되고 나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었거든요. 그러고도 나중에 추가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탄핵 사유가 나타나고 그러고 바로 그 다음날 탄핵소추안 발의했던 거고 그로부터 한 10일쯤 뒤에 다시 재발의를 했던 거죠. 너무 성급하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왜 그렇게 성급했죠? 이유가 있었으니까 성급한 거죠. 이재명 재심 3심 나오기 전에 윤석열을 먼저 날리면 되겠구나 라고 한 거죠. 이런 사악한 의도가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사달이 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이렇게 촉박하게 이재명을 뒤에서 옥죄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에 없었다면 탄핵 심판 청구가 이렇게 성급하게 이루어질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탄핵에 대한 결론을 제 마음대로 내릴 수 있지는 않지만 이제 와서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기도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 법조인들도 원망스럽고 정치인들도 원망스럽습니다. 애꿎은 국민들만 편갈려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고 추운 날 지금 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쪽 저쪽 편갈려 가지고 좀 뭐 냉정하게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팩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4일 날 열리게 될 헌재의 첫 번째 탄핵 심판 심리 거기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내란죄를 다툰다 안 다툰다에 대해서 거기서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될 거고 거기서 심각하게 다투고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거기서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 심리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내란죄를 다툰다 안 다툰다가 먼저 결론이 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바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한덕수 총리와 관계된 것들 그 부분들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여차저차해서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해도 8명의 헌법재판관이 진행하는데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혹은 각하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덕수 총리의 권한을 대행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2명의 헌법재판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 정당성이 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탄핵 심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을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꼬여버렸습니까? 꼬였습니다. 꼬여. 누구 잘못이죠? 누구 잘못일까요? 고민스럽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내용들은 여러분들 질문 중에 뭐 제가 더 답변을 드릴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럴 겁니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일단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지금 국회의 청구인 측,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 탄핵 심판에 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심각한 실수를 한 거 맞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할지 그냥 결론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일단 국회를 대표해 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정청래 이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무리를 빚어버렸는데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더 혼란에 빠지겠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그 직책으로 복귀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즉 한덕수 탄핵이 사라져 버린다면, 무효가 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대한 다툼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만, 이건 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라야 되겠죠. 내란죄를 제거하고 새로 재의결을 할 가능성, 그 재의결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의결을 받는 결정은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유의 사태입니다. 재의결을 한다는 말은 재의결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즉 이 현재의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복권이 됩니다. 바로 권한정지가 바로 풀립니다. 권한정지가 바로 풀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은 아마 거의 어려울 겁니다. 그런 일은 거의 어려울 거고, 그리고 200표가 죽어도 안 나오죠. 태정태세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무지막지한 이걸 어떻게 도대체 정청래는 어떻게 감수하죠? 어떻게 책임지죠? 정청래하고 그 대리인들은 엄청난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건 하루라도 빨리 탄핵을 이재명 재판보다 빨리 하려고 했던 그런 진짜 사악한 의도 때문에 이루어진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그런 큰 실수 때문에 이 나라는 더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이 이 철회를 다시 바꾸지는 않을까요? 민주당이 이 입장을 바꿀 수 있을까요? 14일 날 아마 그 대리인들이 입장을 바꿀 수 있을까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앞으로 한 10일 정도 뒤에 첫 번째 심리가 열리잖아요. 14일 날. 그 안에 아마 국민적인 저항이 벌어질 건데 견디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내란죄를 다시 또 집어 넣어달라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빼달라는 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내란죄를 주요 쟁점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성급하게 내란죄 있다 없다를 아직은 결론 내릴 타이밍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쳐주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그 결론을 칠 때 내란죄를 정말로 안 다루는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아마 국가적으로 거의 폭동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정당성을 상실할 거거든요. 탄핵 심판 자체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 소추안하고 전혀 다른 걸 가지고 탄핵 심판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14일까지 내리기를 바랍니다. 헌재가 빼라고 했다는 게 그게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쟁점 정리할 때 정확한 표현을 다시 봐야 될 건데 모르겠습니다. 헌재가 빼라고 한다고 빠집니까? 헌재가 빼라고 할 수 없어요. 아니,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는 국회에서 표결로 결정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넣어라 빼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탄핵 소추 의결서에 나오는 그것들 중에서 쟁점의 우선순위와 그런 것들은 결정할 수 있겠죠. 근데 국회의원 202명이 의결한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빼거나 할 권리는 헌법재판소도 없습니다. 빼라고 말할 권리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이건 뭐 대리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202명한테 다 다시 서명 받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 제 의견 받지 않는 한 임의로 조정하면 엄청난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상황 전개되는 걸 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진짜 지옥문이 열린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일주일간 엄청나게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한번 상황 전개를 지켜보도록 하겠고, 민주당의 성급함이 이 화를 더 키웠다라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 오늘 결론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